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원래는 오늘 주제를 좀 공부할 만한 다른 걸로 선정을 했다가 갑자기 근데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돌파를 하고 또 업비트에 랜더라는 코인이 상장된 관계로 오늘 관련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드디어 비트코인이 꿈에 그리던 10만 불을 돌파를 했네요. 각종 언론들이 세계적으로 지금 마케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많은 유명 인사들도 너의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라. 뭐 인증샷이나 트윗이 꽤나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제가 보기로 가장 먼저 주기영 대표가 비트코인이 10만 불을 돌파했다고 하면서 이런 트윗을 남겼었는데요. 이게 영어로 된 건데 제가 한글로 바꿔서 좀 가져왔는데 비트코인을 팔지 마세요. 왜냐면 우리는 새로운 최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뭐 결론부터 얘기하면 앞으로 훨씬 더 위로 올라갈 겁니다. 뭐 이런 거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의 비트코인을 팔지 말아라. 야, 굉장한 자신감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예전 글을 뭐 트윗을 많이 했는데 리트윗이라고 하죠. 근데 뭐 요약을 하자면 예전에 내 행동을 볼 때 가장 큰 후회는 너무 일찍 거래를 마감하는 것이다. 너무 빨리 팔았는데 그게 우주로 가면 이만한 후회할 만한 것을 찾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제발 좀 버텨라.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다. 그리고 사실 주기영 대표가 뭐 온체인 데이터 쪽으로는요,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저도 뭐 데이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뭐 데이터를 잘 아는 분이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나름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전 바이낸스 CEO였죠. 자오장펑도 요새 트윗 갑자기 엄청나게 날리더라고요. 굉장히 활달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역시 주기영 대표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0만 불 이하로 비트코인을 팔 때 스스로 너를 때려라. 뭐 어디를 때리란 건 막 얘기는 안 했지만 근데 이거를 지금 한 얘기가 아니라요. 21년도 5월 21일에 했던 것을 리포스팅, 리트윗이라고 하죠. 그걸 다시 가져왔다는 거죠. 근데 아시겠지만 21년도 5월 19일이 부다빔 굉장히 힘들었던 날 하고도 지금 이틀 뒤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때 10만 불까지 버텨라 했는데 사실 이때의 사이클에는 10만 불을 넘어가진 않았었죠. 그리고 더 뒤로 가보면 19년도 8월 달에도 만 불 아래로 비트코인을 팔면 너의 머리를 때려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타이밍은 이런 유명 인플루언서도 맞출 수는 없고요. 가격이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지만 확실한 건 낙관론자가 되면 아무튼 빛을 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최근에 이제 포모세라고 할까요? 아마 10만 불이 넘어갔으니까 꽤나 마케팅을 여기저기서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하나 가만 보면 찝찝했던 단어가 떠오릅니다. 보통 사람들이 10만 불쯤 되면 오래된 고래들, 뭐 10년 묵은 고래들이 나 10만 불 되면 팔 거야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많이 팔아서 뭐 조정이 온다든지 떨어진다는 소문 뭐 들어보셨었죠? 실제로 뭐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12년 묵은 고래가 25개를 비트코인을 뭐 팔려고 이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거 하면 빠질 수 없는 분들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마운트 곡스죠. 마운트 곡스가 한 12시, 그 12월 5일 낮 12시 즈음에 24.4억 불 상당의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이체를 했습니다. 뭐 이체 놀이라고 하죠. 워낙 겁을 잘 주는 곳이니까 이건 팔아버릴 거야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뭐 이렇게 이체를 한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퍼드를 아마 조성을 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제가 볼 때 확실히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포모세가 사실 장난이 아니었거든요. 바이낸스 고래, 뭐 코인베이스 고래가 앞다퉈서 막 매수세로 끌어올리니까 이게 보통 그냥 10만 불을 살짝 넘은 게 아니라 한참 뚫고 올라가 버렸었잖아요. 그러니까 깨갱하는 건데 이거 농담이야. 그러니까 마운트곡스에서 24.4억 불 상당을 다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한 2만 4천 개 정도 비트코인 물량이었나 봐요. 그러나 예전에 뭐 이체 패턴, 마운트곡스가 팔던 패턴을 고려해 보면 결국 한 3,800개 정도만 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10분의 1로 줄어버린 거죠. 가격이 너무 급등을 하니까 퍼드를 주려고 했다가 약간 머쓱해진 이런 걸로 저는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워낙 장난치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12월 3일에도 미국 법무부에서도 이런 이채널이라고 하죠.
법무부 추정 주소가 9.68억 불 상당의 비트코인을 코인베이스로 입금했다 하면 보통의 경우 팔려고 뭐 했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근데 이때도 한 0.8%, 0.7%요 정도 떨어지다가 말아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멋쓰게 했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뭐 피드백 기사가 나왔었는데 원래는 아마 퍼드를 조성하려고 했었다가 아마도 농담이야. 농담이 뭐냐면요. 이거 커스터디 하려고 그냥 코인베이스 프라임에 이체를 하고 뭐 이자나 받으려고 보관하려고 한 거야. 이거 농담이야.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그만큼 12월에는 굉장히 상승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전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팁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정답은 아니지만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을 이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 건데요. 때마침 업비트에 랜더라는 코인이 원화로 상장이 됐습니다. 뭐 근데 업비트에 이거 말고도 다른 코인들 뭐 스웰이랑 뭐 버퍼인가요? 뭐 이런 것도 상장이 되고 빗썸에도 또 밈코인 뭐 3개 정도 상장이 되고 코인베이스도 밈코인 상장되고 요새 정말 핫하고 뜨거운 것 같은데 아무튼 제가 올해 뭐 3월, 2월, 뭐 4월 계속 얘기했었던 AI 코인 중에 랜더라는 코인이 원화 상장이 됐습니다. 원래는 BTC 마켓에만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칙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저는 3대 거래소에 상장을 할 때는 그냥 매도를 합니다. 3대 거래소를 하면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업비트였었죠. 그래서 업비트 상장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팔았는데 어떻게 팔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12월 5일 낮 12시 즈음이었네요. 원화 마켓, 뭐 USDT 마켓은 그렇게 파급력이 없고요. 원화에 랜더가 상장이 된다더라 해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저는 뭐 랜더 코인 뭐 적당히 많이 들고 있었고요. 업비트에서도 들고 있었고 빗썸에서도 또 따로 샀었습니다. 그래서 뭐 AI 코인 중에서는 가장 많이 보유를 했던 코인 중에 하나인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답이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이제 3대 거래소 상장하면 파는 게 이제 원칙이기 때문에 하는 건데 그냥 나는 불장 끝까지 들고 가겠다. 어차피 뭐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오를 거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그냥 상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거의 99% 상장하기 전에는 기대감에 좀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상장 후에는 웬만하면 떨어집니다. 이 뒤에 이제 다시 뭐 올라가는 한은 있겠지만 아무튼 상장 전후로 해서 선을 그어보면 상장 전에는 올라가고 상장 후에는 떨어지고 이렇기 때문에 제가 워낙 한 3, 4년 정도 많이 매매를 예전에 단타 칠 때도 그렇고 해보니까 요거는 그래도 팔아야겠다 이런 원칙을 정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근데 예전과 좀 차이가 있다면 음, 상장 빔이 훨씬 약해졌었습니다. 뭐 2017년도도 그렇고요. 18, 19, 20, 21년 이 뭐 하락장이나 상승장이나 상관없이요. 예전에 업비트나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상장하면 정말 뭐 2배, 3배 가뿐하게 넘는 것도 뭐 종종 나올 정도로 상장 빔이 꽤 컸는데 최근에는 그렇게까지 나오지 않죠. 그래서 분할 매도를 사실은 뭐 위로 한참 위에 저도 걸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 매도 건 게 예전처럼 팔리질 않습니다. 어디 상장됐다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분할 매도 건 게 안 팔렸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안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굉장히 오래 단타에 심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돈을 날리면서 뭐 나름 그래도 뭐 배운 건 있었겠죠. 단타로 날린 돈이 많아서 감사히 배운 매도법.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예전에 좀 소개를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업비트 BTC 마켓에서 3분봉으로 가져왔습니다. BTC 마켓이다 보니까 이제 거래량이 이렇게 뜨문뜨문 있죠. 그러다가 자, 여기 확 치솟을 때가 아까 그 12월 5일 낮 12시 정도에 상장이 공지가 됐는데요. 이렇게 뭐 제가 한 50% 올랐을까요? 이렇게 낮게는 보통 안 걸어두기 때문에 뭐 안 팔렸어요. 그리고 보통 뭐 늦게 아시는 분들 팔 수가 없습니다. 한번 팍 치솟고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어, 파시는 분들이 아마 거의 없었을 거다. 뭐 이제 물리신 분들은 생길 수 있겠죠. 아, 상장한다구나 해가지고 이때 이제 사신 분들 뭐 이때 뭐 손절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올랐다 떨어졌다 저는 항상 한 거의 70%의 확률 정도로 한 번 더
그러니까 쌍봉이 보통 이런 급등락이 나올 때는 쌍봉이 나오더라. 지금 이건 3분봉인데요. 이때가 이제 개미꼬시기라고 해서 예전에 몇 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이때는 이제 원화상장된대. 뭐 호재가 이때 하면 한번 떨궜던 사람들이 이때는 오히려 자신감을 잃고 또 못 사더라고요. 이렇게 떨어질까봐. 그러다가 오를 때 다시 자신감을 갖고 따라 붙는 이걸 저는 이제 개미꼬시기라고 표현을 하는 건데 보통 저는 이렇게 2차적으로 쌍봉이 나올 때 매도를 합니다. 원화 상장의 경우. 그래서 뭐 여기 꼭대기에서만 다 판 건 아니고요. 여기 즈음부터 뭐 여기 정도까지 계속 팔아서 거의 대부분을 이때 팔아 버렸습니다. 당연히 플러스니까 팔았겠죠. 그래서 이때 매도를 하고 쭉 이제 떨어졌을 텐데 뭐 지금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더 떨어졌다가 뭐 이렇게 나중에는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제가 이제 빗썸에서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빗썸의 3분봉 여기는 이제 원화 마켓으로 되어 있는데요. 똑같습니다. 이렇게 상장된데 업비트에 상장된데 이렇게 치솟겠죠. 근데 이때 파신 분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뭐 발견하기도 어려우니까요. 그러다가 아까와 똑같이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이제 요게 개미 꼬시기용 뭐 세력들이 올리겠죠. 뭐 팔려고 쭉 올리면 이제 원화 상장의 기대감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몰려들 때 빗썸에 있는 것도 요때 즈음에서 막 많이 한 요 정도 안에서 거의 다 팔고 아주 막 다 팔진 않았고요. 아주 좀 조금 남겨두고 팔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뭐 업비트든 빗썸이든 많이 팔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니 불장 많이 남았는데 이거 팔아서 뭐 하십니까? 하실 수 있겠죠. 어제 영상에 뭐 댓글에도 어떤 분이 남겨주셨는데 수익 거두면 어떻게 하시냐? 첫 번째 생각해 볼 건 뭐 가장 이제 너무 많이 올라버리고 살 것도 없고 뭐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비트나 이더로 바꿔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아까 업비트의 BTC 마켓에서 팔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다 비트코인으로 팔렸습니다. 그래서 졸지에 비트코인이 조금 더 늘어나긴 했는데 아무튼 비트나 이더로 바꿔 넣는 것도 나쁘지 않다. 왜냐면요, 뭐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크게 떨어지지도 않잖아요. 다른 코인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냥 평상시에도 그냥 돈이 좀 남는다 싶으면 뭐 현금을 산다는 느낌으로 다른 알트보다는 막 변동성이 크진 않으니까요. 그래서 비트 이더를 많이 샀던 경향이 있는데 저는 지금 뭐 비트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이것도 한 2, 3주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저평가된 코인으로 갈아탄다. 이걸 리밸런싱이라고 하는데 막 자주 하고 뭐 전체를 도려내고 이게 아니라요. 그냥 생긴 현금이나 뭐 이런 게 생긴 부분만 가지고 이제 해 보는데 평소에 그러니까 눈여겨보는 저평가 코인 그리고 당장 뭐 반토막이 나도 뭐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코인들을 본인이 평소에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셔야겠죠. 그래서 한 2주 전쯤에도 제가 뭐 니어도 뭐 샀다고 했었고 아카시라는 코인도 얘기 드렸고 밈코인 중에는 시바이누도 얘기를 했었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그때보다도 또 올라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뭐가 저평가인지 이제 저도 참 어려운데 그나마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또 12월 5일 기준으로 원래 12월 4일에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만든다고 하면서 뭐 뉴욕에서 12월 4일에 이제 그거 승인을 받는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 가능하게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게 무산돼서 사실 리플이 좀 잘 나가다가 약간 지금 주춤을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보니까 한 3,200원 뭐 왔다 갔다 하는데 물론 예전 가격에 비하면 어마어마하게 높겠지만 지금 기준으로 본다면 그게 가장 많이 좀 떨어져 있는 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가면 갈수록 저평가 코인을 찾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요. 자, 마지막으로 뭐 현금으로 바꿔 놓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한데 이 경우는 현금이 별로 없으신 분들에 해당이 됩니다. 현금을 저도 한 10% 정도는 꾸준히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예전에 뭐 그 개업령도 보셨고 숱한 이 세월을 보내다 보면은 현금이 없으면 정말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올인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덜 먹더라도 이 정도 남겨두는 게 좋겠다 싶은데 그래서 현금이 좀 정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뭐 이익 본 걸 가지고 현금으로 좀 들고 있어도 뭐 좋지 않을까 뭐 이 셋 중에 하나를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10만 불 갔는데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앞으로 뭐 계속 더 오를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도 사실 예전에 영상을 만들었는데 한번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방향, 유동성으로 물론 다른 지표나 많이 있지만 유동성을 따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자, 이 까만 게 유동성, 자, 분기마다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25년 1쿼터까지 이제 유동성이 발표가 됐어요. 사람들이 이제 재정부 그리고 특히 연준 준비금으로 더하기 빼기를 해서 많이 공부를 한 결과가 이건데요. 자, 유동성이 꺾이죠. 이게 보통 유동성과 이 까만색이 유동성, 빨간색이 비트코인인데 거의 붙어 다니는데 이게 꺾였다는 거는 12월까지는 좀 좋겠다. 그러나 이제 1분기에는 비트코인 떨어질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또 여기서도 반전이 있다고 했었죠. 꽤 복잡하다고 하면서요. 그래서 제가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근데 이전에 이 영상을 올리자마자 그 12월 3일에 계엄령이 터져서 좀 변수가 생겼었죠. 이때 사신 분들, 파신 분들 많이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좋은 매수 기회였는데 저도 사고 싶었는데 저는 그 현금이 있으면 출금을 해놓는 경향이 있어서 야, 정말 수십 번 빗썸, 코인원, 업비트 그리고 컴퓨터에서도 눌렀는데 입금이 안 되더라고요. 이미 지나버린 거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 좋은 매수 기회였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건 지나갔으니까요. 자, 그러면 이제 12월 동일합니다. 관점이 동일해요. 제가 그 상중하로 표현을 했는데 12월에는 꽤나 나쁘지 않겠다. 유동성으로 보면 딱히 변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조정은 또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리고 25년 1분기 이제 대통령 취임식도 있고 여러 가지 사태가 있는데 가장 큰 거는 유동성이 줄어들잖아요. 연준의 지급준비금이 이제 줄어들면 비트코인도 따라서 떨어지는 게 원래는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60점 정도는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를 100점 만점으로 한다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고 선방하는 이유가 비록 유동성은 줄어들지만 예전에 소개 드렸었죠. 돌려막기를 할 수 있다. 지급준비금은 꽁꽁 막혀 있긴 한데 이제 그럼 수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도 이제 돈 없으면 카드 돌려막기, 빚 돌려막기 이런 걸 하잖아요. 미국도 이 돌려막기를 통해서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특히나 그 미국 부채 협상이 1월 2일에 땅땅땅 치면 1쿼터 이 유동성대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게 4월로 연기가 되면 부채 가지고 그 한도 가지고 계속 싸우잖아요. 이게 4월로 넘어갈 경우 이렇게 돌려막기가 가능하면서 그냥 있는 거 써야죠. 돌려막기로 써야 되고 그래서 생각보다 유동성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선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다 예상이긴 한데요. 지금 내년 2쿼터 그리고 3쿼터 계획은 나오지 않았는데 자, 이제 많은 매크로 분석가들이 분석하기로 2쿼터가 더 안 좋을 것이다. 1쿼터는 오히려 선방을 하고요. 2쿼터에 이제 저점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이때 좀 나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자, 3쿼터에 다시 좀 드라마틱하게 반전이 될 것이다 하는데 아직 계획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요거는 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먼 얘기는 좀 차치하고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자세한 내용은 한 하루 전이었나요? 이틀 전쯤에 제가 이런 영상을 올렸으니까 여기에서 유동성이다, 조정식이다, 이런 걸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지막이 왔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트럼프 취임식까지 만약 저라면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저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25년 1분기까지 저라면요.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분할 매도를 그냥 가늘고 길게, 특히 길게가 포인트입니다. 잘고 길게. 그냥 분할 매도 한다고 해서 높이 한 5번, 6번 이렇게 대충 걸어두는 게 아니라요. 그냥 쭉 수십 번, 20개, 30개, 40개 이렇게 위로 걸어둡니다. 설마 이 가격이 오겠어 할 정도로 많이 걸어두면요. 그냥 웬만한 경우 많이 오르더라도 그냥 어느 정도까지 터치하다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팔리는 데까지만 팔려라. 이러면서 저는 기다릴 것 같거든요. 자, 뭘 기다리느냐? 동시에 큰 호재가 나올지도 한번 대기를 해야겠죠. 이거는 그냥 평상시의 경우인 거고 우리가 사실 솔라나 ETF다, 리플 ETF다, 리플 IPO다, 서클의 크라켄의 IPO도 많이 대기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뭐 빅테크가 뭐 코인을 갖고 있대, 투자한다더라, 또는 스테이블 코인 자체 코인을 발행한다더라. 이런 호재들, 이런 거는 약간 단기성, 날짜가 정해져 있는 단기성 호재잖아요. 그래서 호재 발표, 뭐 승인, 이거 이제 발표해버리면 약간 떨어집니다. 그 전에 이제 큰 기대감이 오르기 때문에 만약 이런 게 나오면 글쎄요, 분할 매도도 하겠지만 좀 일부는 그 전에, 직전에 좀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니까 동시에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것만 또 보시면 안 되고 뭐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라든지 코인베이스 앱 순위라든지 뭐 MVRV나 뭐 인간 지표나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매도를 결정하셔야겠지만 이제 핵심은 아까 말씀드렸죠. 가늘고 길게 깨알처럼 그냥 분할 매도 위로 쭉 걸어두고요. 큰 호재가 나오나 안 나오나 뭐 25년 1분기에 안 나오면 뭐 3분기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기다리지 않을까. 깨알 같은 분할 매도 걸어두고 큰 호재가 나오는지를 지켜보시면 어떨까 뭐 생각을 해보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